안녕하세요. 신바람 신풍입니다. 오늘은 독성항암제 키트루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신약 K JTBC 방송에 소개된 키트루다 면역항암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환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역력 활성화하는 3세대 항암제, 폐암 환자 10명 중 2명 완치 효과. 그렇게 하면서 여기 최근 개구충제로 폐암을 완치했다고 알려진 조 티펜스 씨. 하지만 티펜스 씨도 개구충제와 함께 면역 항암제를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티펜스 씨는 면역 항암제 이게 지금 임상하다가 사람이 죽어서 이거는 포기했다.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조 티펜스 씨를 면역 항암제의 어떤 우수성을 얘기하는데 왜 사용하냐 이거죠. 참 화가 납니다. 자, 이게 이제 1월 2일 날 나온 방송인데요. 기가 막히는 거죠. 이 본인은 이 면역 항암제는 의미 없었다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강아지 구충제로 나왔다. 이 말도 좀 이상합니다. 펜벤다졸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면역 항암제가 그러면 실제 면역을 증대시켜서 우리의 어떤 면역세포가 즉 백혈구가 암세포를 잡아먹느냐 이름만 이렇게 해서 약을 팔아먹은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그런지. 자, 키트루다. 특히 구글에서 찾아야지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서는 좋은 말밖에 안 나오겠죠. 자, 여기 보면 이 약은 면역 관문 억제제로서 우리 몸의 면역계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도움을 주는 항암제입니다. 너무 좋은 거죠. 면역계를 활성화시키는데 어떤 부작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초점을 맞춰 있다. 면역 체계를 활용해서 암세포에 영향을 주므로 기존 항암제의 전형적인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의 없다는 장점. 이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거의 없다는 것은 뭐 1% 미만이어야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죠. 30%가 생긴다면 그게 거의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 좋은 말은 다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투여했더니 생존율이 4배 높아졌다. 5년 생존율이 4배 높아졌다. 어마어마한 건데 실제 몇 명이 살았는데 몇 명인지 뭐 그런 것들이 다 따져봐야 되겠죠. 자, 투여 시 3천만 원 든다는 거 돼 있네요. 이거는 이제 예전 기사인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말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3.3%, 15.5% 키트루다를 처음부터 쓰면 이렇게 몇 퍼센트 더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전부 다 이게 생존 데이터 퍼센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3상 임상에서 사망 사례가 발생하면서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발단이 된 것은 키노트 185 펜프롤리주맙군에서 더 많은 사망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거 지금 처음에 나와서 신약이 허락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임상 데이터가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임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3상 임상한 사례가 3상 중에도 이 약을 팔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면역 항암제를 부작용 사례가 없다. 근데 그 부작용 사례가 없는 것은 지금 별로 처방을 안 했기 때문에 없다는 거죠. 자, 많이 처방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것도 키트루다도 처음에 어떻게 나은 사람이 생겼을 때 엄청나게 광고 효과를 해서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거 보면 이게 지금 2017년 7월입니다. 결국 뭐냐면 그때 그 조 티펜스 씨가 암을 완치한 거는 6월 달에 완치했거든요. 그때 임상에 뭐 여러 임상에 이제 참가했다고 돼 있는데 이 키트루다가 그때 임상했던 것들을 이제 지금 이제 발표한 거죠. 그래서 보면 11일 그때 중간에 이제 나오는 뉴스네요. 키트루다는 모든 암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약물이 아니다. 그래서 나오죠. 여기 보면 이런 게 한 30% 이상이 빈혈, 혈소판 감소증, 호중구 감소증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감소돼 갖고 바로 폐렴 걸리거나 하면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이런 부작용이
그냥 2세대도 1세대도 원래 있던 겁니다. 사망리에서 현재 진행 중인 키노트 023 연구도 중단된 상태다. 이런 겁니다. 이게 신약입니까? 신약 K. 그러면서 방송한 거죠. JTBC에서.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방송한 겁니다. 이게 조 티펜스 씨가 엄청나게 100만 달러 들어가서 했는데 소용없었다고 했던 거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오히려 이용해 먹는 거죠. 자, 이 논문들을 제가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기도 나오네요. 6월까지 이렇게 무작위로 배정돼서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81명 환자에서 펜브롤리주맙 들어있죠. 이런 이 부작용이 보고되었대요. 6건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답니다. 폐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왔고 심각한 부작용이죠. 심정지, 심부전, 심근염, 대장청고, 폐렴 뭐 이런 것들이 발생됐다는 겁니다. 자, 안전한 약이 아닙니다. 면역요법을 통한 여기 보면 보세요. 뭐가 틀리냐? 표적항암제하고 면역치료제하고 뭐가 틀리냐? 여기 보면 이 그래프를 쭉 보면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면역이라는 거죠. 면역항암제를 뭐 요거는 뭐 다른 항암제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면역항암제를 쓰면 이제 이렇게 좋아진다는 거죠. 자, 이 면역항암제가 이제 얼마냐? 한 달에 3천만 원 뭐 이렇게 주고 맞았다는 거죠. 그 몇 개월 동안. 자, 3년 동안, 4년 동안. 자, 여기서 3천만 원짜리를 맞으면, 낫는다 그러면 다행이죠. 이거 전부 다 확률 게임입니다. 보세요. 3천만 원짜리를 맞든, 뭐, 얼마를 맞든 간에, 여기 절반은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요거는 뭐 치료했다고 비교하면, 몇 개월 차이 안 됩니다. 1년 하면. 1년. 요 확률만큼 이제 조금 더 산다는 거죠. 그 부작용에 시달리면서 고통 속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고통을 받더라도 산다면 다행인데, 자, 요 분들은 이제 이 그래프가 맞다고 손치더라도 요 분들은 이제 2명입니다. 10명 중에 2명. 자, 10명 중에 2명이 내가 걸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3천만 원. 절반도 아니에요. 4분은 돌아가시는데 한 분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잘 보면 말입니다. 여기에서 사신 분이 자연치유해서도 사시는 분이 많거든요. 생존한 분이 많아요. 자연치유. 사기, 말기암 돼서 병원에서 치료 못한다고 한 분도 산속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이 많은데 2명만 살았는데 이게 대단하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그 로또를 하더라도 로또 5등 걸리는 확률보다도 더 적은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로또에 전부 다 그 확률에 기대해서 돈을 투자하라. 그러니까 확률적인 거기 때문에 의사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확률이 뭐 80%에 속하면 죽는 거고 20%에 속하면 산다. 그러니까 확률 게임을 가지고 의사가 치료를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돈만 받는 거죠. 자,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이제까지 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자, 이 확률에 사람의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면서 자기는 판돈에 돈은 그냥 다 챙기는 거예요. 확률로. 확률이면 낫는 사람한테는 받고 안 낫는 사람은 안 받아도 이거 할까 말까 한 거죠.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하든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단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사를 한번 봅시다. 자, 폐암 환자 10명 중 2명 완치 효과. 그 8명은 돌아가시는데 이 10명에 내가 여기 완치에 이제 걸리기만 하면 다행이죠. 이제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어떤 그 확률 게임에 환자들을 내몰아서 이거 치료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8명은 어떤 분입니까? 2명은 낫다 치자고요. 8분은 돈은 돈대로 갖다 주고 치료도 못 받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방하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참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어하는 그 환자를 이렇게 이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대등한 관계에서는 절대로 이런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에 위협을 느낀 상태에서 날강도한테 다 주는 거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뭐 그럴 경우는 되지만은 내가 대등한 관계에서는 이런 거래는 있을 수가 없는 거래입니다. 20%를 보고 내가 올인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20%를 가지고 50대 50이라도 카드 놀이를 해도 50대 50이라도 함부로 못합니다. 저도 널린 패를 보고
만약에 좀 베팅을 한다 그러면 패를 계산해서 그 확률이 한 8, 90% 내가 이긴다고 했을 때 베팅을 하겠죠. 그런데 20%의 베팅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런 건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면역 항암제 되면 뭐 정말 면역력을 활성화시켜서 암세포가 죽이는데 왜 그런 부작용이 많습니까? 부작용 한번 볼까요? 부작용 한번 보죠. 이거 뭐 자카피라는 건데 여기 펜프롤리 여기죠. 여기 번역 눌러서 했습니다. 부작용 뭐 이런 부작용이 있네요. 흐린 시야, 뭐 오한, 변비, 기침, 소변 뭐 똑같아요. 열, 탈모, 목소리도 가고, 음성 상실, 근육 경련, 통증, 체중 뭐 창백한 피부 발적, 목쓰림, 뭐 타는 듯이 아프다 그러죠. 피부의 궤양, 출혈, 타박상. 조 디펜스 씨가 이걸 맞고는 뭐 어떻게 목이 뭐 타는 듯이 아팠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일반적인 거 너무나 많아요.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거죠. 이것이 면역력을 높여서 이렇게 치료하는 면역 제제입니까? 3세대입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음식 잘 먹어서 면역력이 높아져서 이렇게 암을 치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게 음식 먹어서 면역력 높아져서 치료되는 그겁니까? 말만 살짝 바꿔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하면서 이렇게 기존에 써먹던 거짓말이 안 써먹히니까 또 다른 거를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뭐 이론적으로 만드는 거야. 얼마든지 다 만들 수 있죠.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환자들한테 또 신약품이라고 3천만 원씩 받고 이렇게 팔아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런 말이 지금 통한다는 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요 확률에 사람 목숨을 걸도록 베팅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조 디펜스 씨 한번 볼까요? 조 디펜스 씨가 하도 억울하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얘기한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거 옛날에 봤던 영상인데. Because I do know of 25 cases where people were sent home to higher hospice, you know, go home and die basically, and they didn't take anything else but this protocol, and they were saved. So and now they're relatively healthy. Yeah, in quite a few cases, completely no evidence of disease. 또 어떤 분 얘기는 조 디펜스가 맞았다는 키트루다. 본인이 이제 맞았대요. 맞고 올여름 부작용으로 죽다 살았어요. 주위에 그거 맞고 죽다 살은 사람 또 하나 있어요. 우리는 신약 항암제에 대한 신드롬을 깨야 합니다. 저도 방송만 믿고 그거 맞으면 부작용도 없고 머리도 안 빠진다 해서 믿었다가 오히려 탁솔 맞을 때보다 더 죽을 뻔했습니다. 이게 탁솔도 맞으셨나 봐요, 이분은. 그런데 조 디펜스 그 약효가 때문이라고 방송하네요. 물론 한두 사람은 로또 맞은 것처럼 암이 싹 없어질 수 있다고 교수가 말하긴 했어요. 그 유혹에 저도 로또 맞아보려고 했던 거지만 부작용이 그렇게 심할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 디펜서가 키트루다 맞고 뭐 그거 암이 더 좋아졌을 수도 있다 뭐 그 이제 이런 얘기들을 방송에서 하니까 그걸 보고 막 속상하셨나 봐요. 본인이 너무 많이 힘든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항암제의 조건도 얘기했죠. 이 닥터 덕님이 이제 공유해 준 건데 항암제의 조건에서 환자의 생명하고는 무관하고 단지 암세포 크기만 줄어드는 거니까 동물 실험이나 처음에 이렇게 실험할 때는 그 뭐 동물이 죽든 말든 독약만 넣으면 암세포는 빨리 죽으니까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거든지 독약이면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 죽이는 데는. 그런데 이제 나중에 3상에서는 별로 효과를 못 보겠죠. 대부분이. 자, 대부분은 효과를 못 보는 게 그게 독약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너무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치명적인 레벨과 그 사이에 지점을 찾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알벤다졸이나 이런 펜벤다졸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것으로 약을 만들면 돈이 안 되니까 독약을 가지고 지금 약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 김은신 박사님 MD 앤더슨 병원에서 유명한 의사분이죠. 이분이 얘기한 것도 한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집은 자기가 어떤 좋아하는 곳에 집을 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Seed and Soil Principle이다 해가지고 120년 전에 이미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때려 부시면은 그 돌아다니는 세포가 이제 집이 없으니까 다른 데다가 집을 쳐요. 그래서 주로 이제 흔한 암들은 대개 이제 간이라든지 뼈라든지 이런 데다가 집을 친다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한 20년 전부터는 암을 걸렸을 때 우리 병원에서는 거의 수술을 안 해요. 한국에서 이 암 치료가 많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치료한다고요. 이게 이제 조그마한 특히나 작은 암들을 이렇게 이제 봤을 때는 이게 초기다 해서 그걸 띄어내면은 금방 다 암이 고쳐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안에 이미 이 암세포가 빙빙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을 때려보시면 더 빨리 여기저기 퍼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잘 그걸 이렇게 실제 임상에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게 한국의 실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 1년에 한 30-40명씩 그 암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연수를 하러 와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제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암 다루는 사람 치고 저희 병원에 다녀가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다 배워서 이제 알고 있는데 여기 와서 그게 안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도 한국의 그 이제 여러 가지 의료 그 근본 정책이 좀 모순된 것이 있어가지고 의료 수가를 너무 낮아가지고 그저 큰 병원에 뭐 환자들이 보통 5분, 10분 정도뿐이 의사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상세히 이렇게 서로 상의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또 이제 우리 병원처럼 이렇게 이제 내과, 외과, 뭐 방사선과 이런 여러 과들이 합해서 의논을 한 다음에 그 치료 방침을 결정하든지 이럴 그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그런 이제 또 이렇게 병원에서 각 과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이제 그 수입의 경쟁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과로 간 사람은 뭐가 잘려 나와야 되고 또 내과에 가면 뭐 약을 얻어 먹어야 되고 방사선과에 가면 일단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만 되는 그게 이제 실정이에요. 환자 측에서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이게 좀 못마땅한 거죠. 그게 가장 그 원칙적인 치료가 아니니까. 근데 그게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 김은신 박사 얘기는 뭡니까? 어떤 협업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과로 가면 무조건 신약을 받아야 되고 외과로 가면 무조건 잘라내야 되고 그 다음에 방사선과로 가면 무조건 방사선을 한 방 때려야 되는 거죠. 매출 경쟁이 되니까 뭐 제대로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학병원에서. 자, 이런 실상을 이렇게 저기 알려주시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때 제가 이때 방송을 했죠. 이때 효과가 있다 그러고 암 사이즈는 줄지 않았지만은 환자는 계속 살아있는 사람이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았다. 그 약품은 항암제로서 승인이 되지 않는답니다. 자, 이때 제가 설명한 거죠. 환자는 죽었는데 암 사이즈가 절반으로 줄었으면 항암제가 되는 것이고 환자는 살았는데 암 사이즈가 줄지 않으면 항암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뭐 2년이든 이렇게 암 사이즈가 안 줄어도 생존에는 암은 있더라도 그 암 사이즈가 확대돼서 전체에 퍼지지 않고 세포 분열해서 이렇게 장기를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는 한은 그 암 자체는 그냥 포도당만 빨아먹고 그냥 붙어있는 기생충에 불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위해를 가하지 않는 거죠. 현재의 암에서 그냥 자라지만 않으면 위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조금 포도당을 조금 뺏길 뿐이죠. 그건 천천히 이제 알벤다졸이나 이런 약으로 포도당 대사를 억제시키면
암은 억제되고 다른 우리 세포는 억제가 안 되는 거죠. 저기 그 알벤다졸 같은 것들이 뭐 장내 뭐 기생충은 다 죽인다. 그 어떤 유익균도 다 죽인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알벤다졸의 벤지미다졸 계열은 뭘 합니까? 포도당 대사를 억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굶겨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을 못 하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세포 분열을. 그래서 포도당 대사하는 것들은 전부 다 기생충만 포도당 대사를 하죠. 나머지 유익균들은 뭐 효소를 분해한다든가 음식물을 분해하고 이런 용도로 쓰이는 거지, 분해해 놓은 포도당을 빼먹는 거는 기생충과 암세포 외에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익균들은 여기에 타격을 입지 않아요. 예전에 살충제를 가지고 우리 몸속에 있는 기생충을 죽일 때는 유익균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그래 기생충이나 뭐 이런 미세 기생충들을 죽인다. 그러니까 우리 유익균도 다 죽이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피 속에 있는 미세 기생충들은 이렇게 당분을 섭취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지만은 이 장내에 있는 그 유익균들은 이 포도당을 흡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부작용 뭐 엄청나게 많죠. 이 부작용이.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게 뭐 면역 항암제라고 해서 어떻게 뭐 괜찮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똑같이 부작용 똑같습니다. 그거 안 알려주는 것 뿐이죠. 이거 만약에 이게 구글이 아니고 네이버에서 치면 아마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